안녕하세요. 팔메토 플러스. 오늘은 팔메토 플러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거야 봅니다. 남성들의 갱년기 관련된 거죠. 남성들도 갱년기는 있습니다. 남성들도요, 여성들처럼 갱년기를 겪고 있어요. 여성분들처럼 어느 폐경기의 시점으로 인해서 폭포처럼 확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스트로겐이 확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은 여성들과는 다르게 1년에 한 해 한 해씩 한층 한층 계단처럼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여성들과 같은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남성의 갱년기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전립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할까 합니다. 자, 남성의 건강, 이제 최우선시 해야 할 때입니다. 자, 남성들의 건강. 보통 남성들은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다룰 주제는 남성의 건강, 특히 전립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전립선 한번 보겠습니다. 전립선. 자, 전립선은요, 어디에 위치하냐면요. 여기 방광이 있죠. 그리고 고환으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정관이 있고, 정관이 여기서 요도관에서 만나요. 그리고 방광에서 내려오는 이 요도관에서 또 만나, 그죠? 여기에, 이 가장 중요한 여기에, 이 호도만한 크기로 여기에 전립선이 있습니다. 전립선은요, 무게가 한 20g 되고요. 작은 샘 조직이 벌집처럼 막 되어 있어서 스펀지처럼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건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립선 액을 생성하고요. 또 양쪽의 발기를 관장하는 성신경세포와 혈관이 다발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세포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여성의 자궁에도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많은 것처럼 남성의 성기능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오르가즘을 느낄 때 수축해서 정액을 몸 밖으로 뿜어져 쏘게 하는 역할을 이 전립선에서 감당을 하죠. 전립선 액이 또 정자를 굳지 않게 하고요. 또 영양을 공급하고요. 또 전립선 액이 정자가 여성의 질환에 들어갔을 때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남성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전립선, 이것이 갱년기의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비대증은요, 어, 사춘기에는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이렇게 그 전과 2배의 크기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촉진시키죠. 자, 그리고 21세에서 50세 사이에 다시 2배로 이제 껑충 뛰게 되는데 아마 이때는 하나님이 이제 아이를 생산하고 번성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50세에서 80세 때 다시 2배로 뜁니다. 이걸 왜 뛰는지 그렇게 해서 이 2배를 뛰면서 양성 전립선 비대증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립선 비대증이 생겨서 요도를 압박하면 어디죠? 압박할 수가 있죠. 여기 요도를 압박하는 이게 비대해져서 이게 도넛 모양으로 이 관을 싸고 있거든요. 요도를 둘러싸고 있고 몸에서 소변을 떼고 있는 그 튜브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정액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것이 요도를 압박하면서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소변 넣을 때가 소변 보는 것이 힘들어지고 소변을 참기 힘들어지고 더 자주 보게 되고 취침 중에 소변이 자주 마렵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보내 시원하지 않아요. 잔뇨감이 느끼면서 찝찝하고 그리고 또 다시 돌아가죠. 소변을 보는 것도 힘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외출도 힘들어지죠. 자, 양성 전립선 비대증은요. 전립선 부종 감염 또 암 또 다른 여러 조건으로 전립선 비대해져 갑니다. 이렇게 전립선은요. 여기에 골반과 겹겹이 쌓여져 있어서 아주 보호도 중요한 거니까 가장 보호를 하고 있죠. 남성 중에서 가장 많이 보호를 받고 있는 건데 이게 비대해진다고 해서 스스로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의사를 꼭 만나서
진찰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남성들은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숨겨요. 가족들과도 얘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자기의 이렇게 어떤 남성들의 어떤 힘의 그런 능력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립선 비대증 문제는 누구나 겪는 일이거든요.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요. 그래서 그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서 이거 외출도 못하고 저희 아시는 분은 70세가 됐는데도 수술을 권했는데 수술도 하지 않고 수술을 못 권하더라고요. 의사한테 맨 처음에 들은 얘기도 없고요. 나 한 70이 넘으니까 그때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한 80세까지 가서 수술을 하시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성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에 발기가 되지 않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남성성을 잃어버리는 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되도록이면 수술을 권하지 않지만 수술이 마지막 방법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전립선에는 빨간색 과일이 먹으라고 합니다. 과일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색깔이 있는 과일들, 색깔이 있는 채소들은 나를 먹어주세요 하는 표시예요. 그 중에 가장 빨간색은 나를 진짜 먹어야 돼요. 정말 먹어야 돼요. 라고 해서 그런 과일들이 빨간색을 띈다고 하네요. 채소나. 그래서 토마토의 이 빨간색 과일, 이 과일에 라이코펜, 한국에는 라이코펜이라고 하는데 이 라이코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 라이코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해요. 그래서 토마토를 베이스한 음식을 날마다 먹는 것이 좋대요. 그래서 보통 여기 호주에서는 토마토를 이렇게 잘 익혀서 먹거든요. 그 바베큐 할 때도 익혀서 먹고 구워서 먹고 그러나 물보다는 오일에 이렇게 구워서 먹는 게 더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소플라본은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파이텔 할 때 많이 들어봤어요. 이 이소플라본은요, 어, 대장암, 또 여성의 유방암, 또 자궁암, 내막염, 또 월경 증후군에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남성의 전립선 암에도 또 대장암에도 너무너무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또 골다공증 또 심혈관 질환에도 예방의 효과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합니다. 마늘. 하루에 3개의 마늘을 복용하는 사람이 전립선이 건강하다는 보고가 있어요. 마늘 하면 너무너무 남자한테 좋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일찍이 들었죠. 파. 이 파는 황이 들어가 있어서 볶아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먹으면 전립선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또 음식에 허브, 향신료 이런 것들이 첨가되어 있어서 이 향신료 같은 경우에는 또 생강, 진저, 로즈메리, 또 오레가노, 또 녹차 이런 성분들이 참 좋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마셔주면 또 챙겨주면 좋겠죠? 자, 타임 for 오일 체인지를 하라는 거죠. 가공 음식, 테이크웨이 음식들 그런 것들은 오일부터 시작해서 염증을 일으키고요. 또 인슐린 저항증을 생기게 해서 인슐린 당뇨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전립선에도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것들은요. 전립선뿐만 아니라 다 좋지 않아요. 예, 음식이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드시겠습니까? 너무 심하게 얘기하나요? 네, 가급적이면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음식을 살 때 이렇게 보시면 네, 하이드로전 네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수소가 첨가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피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또 베지터블도 좋다고 해서 베지터블도 그걸 찾는데 이 베지터블 중에서도 이렇게 그 수소가 첨가되어 있는 조금은 부분적으로라도 이게 수소가 첨가되어 있는 오일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염증에는 오메가3죠. 예,
오메가3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체중 감량에 또 좋다고 합니다. 전립선에. 체중이 증가하면요. 전립선의 볼륨도 함께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체중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 호두만한 크기도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체중이 감량하면 염증 레벨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반대로 체중이 증가하면요. 염증 레벨도 높아지고요. 인슐린 저항증도 생기고요. 또 면역력도 50% 떨어져요. 그래서 감량을 하면 염증 레벨이 낮아지고 인슐린도 정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움직여라. 규칙적인 운동 꼭 하셔야 되죠.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 그리고 바른 밸런스 있는 검증된 보조식품, 그리고 운동이죠. 네 번째는 노 스트레스. 자, 이렇게 정신적으로 전립선을 포함한 육체적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규칙적인 운동이 전립선 비대증의 4분의 1이나 줄여요. 25%를 줄일 수 있으니까 움직여야 되겠죠. 왜 팔메토 플러스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팔메토 플러스에는요, 소팔메토가 들어가 있고요. 또 라이코펜, 또 한국 발음으로 라이코펜이 들어가 있고요. 이소플라본이 들어가 있어요. 소팔메토 먼저 보겠습니다. 소팔메토는요, 작은 톱 야자나무의 열매예요. 열매의 원재료로 추출해서 만드는 건데요. 유산화해서 전립선의 건강을 위한 성분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남성의 탈모와 성기능 개선에도 연관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소팔메토만 이렇게 남성의 약으로 따로 판매되기 때문에 식약청에서는 한국 식약청에 의해서 팔메토가 한국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과 탈모 보겠습니다. 왜 전립선 비대증과 탈모가 연관이 있는지. 자, DHT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직접적으로 탈모를 일으키는 호르몬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거 알려져 있어요. DHT가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네. 이것을 DHT라고 하는데요. 이 디하이드로드 테스토스테론이요.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이잖아요. 이 남성 호르몬에 5알파 리덕타제라는 게 라는 효소가 작용해서 생성되는 대사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모낭 세포의 특정 부분과 결합해서 탈모와 연관된 어떤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또 DHT가 모발의 생장 주기를 짧게 하고요. 또 중간에 이렇게 빠지면 휴식기가 있잖아요. 이 휴지기를 길게 하여서 결국 이렇게 얘가 생장 주기를 멈추게 돼요. 이걸 자꾸 거듭하게 되면 점점점 이 모낭이 좁아지고 이렇게 멈춰져 가죠. 그래서 모발의 크기가 점점 이렇게 작아지고요. 테스토스테론은 겨드랑이 털과 또 음모의 그런 성장에 영향을 주는 반면에 DHT는요, 턱 수염과 대머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대요. 예. 그래서 이 머리카락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다만 머리카락의 탈모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탈모증이 DHT 호르몬이 탈모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어렵다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다시 설명드리겠는데요. 남성 호르몬이 이 5 리덕타제 효소에 의해서 DHT로 전환돼요. 두 번째, DHT로 전환된 것이 안드로겐이라는 수용체의 결합이 또 됩니다. 세 번째, 이 DHT가 탈모를 증가시키고요. 뭐라 그랬어요, 아까? 네. 이 생장 주기를 짧게 하고 또 휴식이 길게 하면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그걸 하죠. 그래서 탈모를 증가시키고 점점 모낭을 축소시킵니다. 그러면은 결국 4단계가 축소된 모낭이 결국에는 죽게 되죠. 영구적인 탈모가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남성 호르몬의 5알파 디덕타제가 결합하여야만 DHT로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DHT가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잖아요. 이것에 억제하는 효과나 두 번째는 DHT 호르몬과 안드로겐 수용체의 결합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성분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제로 쓰여지고 있지만 치료약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 치료약, 대머리 치료약만 개발을 하면 의학계에 파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 누구든지 한번 개발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라이코펜. 이 리코펜은 토마토나 다른 과일의 빨간색의 요소에 들어가 있어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이 카로티노이드 성분의 일종으로서요. 토마토나 수박, 딸기 같은 붉은색 채소나 과일에 함유되어 있어요. 각종 암 예방에 효과가 있고요. 전립선 암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 라이코펜이 세포 조직층을 관리하고 DNA가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DNA가 산화돼 버리면 암세포를 발전한다든지 변이하게 되어서 이게 안 좋죠. 일단 병이 생기죠. 그런 것들을 다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너무 좋죠. 그리고 또 에센셜즈, 징코 그리고 셀레늄이 여기에 또 좋습니다. 불파 지방산이고요. 또 아연, 또 셀레늄은 남성들의 건강, 생리학적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많은 연구 결과에 나타나 있어요. 하지만 아연과 셀레늄이 팔메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연과 셀레늄은요, 헬스팩이나 세센셜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적당한 밸런스에 우리 몸에 필요한 이 밸런스가 그 밸런스에 맞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팔메토에 들어간다면 이 밸런스가 깨져버리겠죠. 우리는 세센셜즈나 그 헬스팩은 베이직이잖아요. 이 베이직과 함께 팔메토를 드시잖아요. 그러면 시너지 효과로 더 많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팔메토만 드신다면 이게 조금 부족하겠죠. 자, 그래서 세셜셜즈 멀티미네랄이죠. 종합 비타민, 아연, 셀레늄의 소스이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바이오오메가가 또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오오메가 안에 DHA가 강력한 항염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 이제 긴 시간 동안 유지하면서 우리 몸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바이오 오메가예요. 그래서 이 바이오 오메가가 전반적으로 건강에 전립선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도 바이오 오메가는 필수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왜 팔메토 플러스인가? 이 팔메토는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과학적인 베이스예요. 그리고 제약 품질의 퀄리티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영국 약전의 어떤 규격이나 효력, 그런 균일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모든 게 천연 식물성 성분이고요. 또 표준화된 추출물이고요. 천연 추출물이고요. 유산화 뉴트리셔널과 마찬가지로 순도와 효능이 보장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팔메토는 여러분들의 건강에, 남성 건강에 정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순수 천연 식물성이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효능 면에서 품질을 보장해요. 독특한 배합의 어떤 제조 또 생산되는 그런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수팔메토는 남성의 생리 건강에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보여준 연구 의료진들의 결과로 그 근거로 해서 유사나 과학자들이 이 소팔메토의 기본 성분으로 이 강력한 라이코펜과 콩이소플라본의 소이 이소플라본 또 팔메토 플러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성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남자들은요, 건강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남성들은 보통 의사를 만나는 일을 두려워해요. 심지어는 자신이 아플 때도, 너무 아픈데도 말입니다. 의사를 만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술 적게 드시고요. 스트레스 컨트롤을 하면서 남성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 어렵죠. 여기에 한 가지 더 남성들의 건강을 위한 영양제 팔메토 플러스를 복용하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